안녕하십니까. 오늘 객체 관계와 솔리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모의하는 8기 홍대경입니다. 오늘 발표는 객체 사이의 관계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5가지 원칙 솔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합성, 클래스 의존성, 솔리드 3가지를 설명하고 Q&A 받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합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속의 이즈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즈어 관계는 A는 B다가 성립되면 A 클래스가 B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식 클래스는 공무 클래스의 특정한 종류로서 존재한다는 게 이즈어 관계의 특징이죠. 개념적으로 보겠습니다. 펫은 동물이다. 과자는 음식이다. 자동차는 탈 것이다. 이렇게 A가 A is B가 성립되면 이즈어 관계라고 하고, 이런 이즈어 관계는 두 객체 간의 상속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객체를 이즈어 관계 하나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은 펫이다 안 되고요. 사람은 과자다 또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사용하는 섹션은 파트다 또 좀 애매한 관계입니다. 이 객체 간의 관계가 모두 상속 관계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런 객체 간의 설계가 다른 형태가 또 많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관계가 이즈어로 설명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해지어 관계를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래 설명을 보면 주인은 펫을 가진다. 사람은 과자를 가진다. 섹션은 여러 개의 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상속이 아닌 포함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객체 지향의 해지어,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는 게 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한데, 합성은 특정 객체가 다른 객체를 소유하거나 포함하는 관계로, 오너는 주인은 펫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객체 지향에서 보면 오너는 네임 프로퍼티 말고도 펫 프로퍼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펫 프로퍼티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생성자에서 펫을 하나 생성해서 프로퍼티로 연결을 해주고 있죠. 펫과 오너라는 해저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합성을 한번 구현해 봐야 합니다. 합성을 설명했는데, 거기 클래스의 의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의존성은 4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객체 간의 연관관계, 의존관계, 상속관계, 실체화 관계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관계랑 실체화 관계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이즈어 관계와 또 추상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펫과 부모 클래스랑 자식 클래스 간의 이즈어 관계가 성립되면 둘은 상속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죠. 실체화 관계는 애니멀이라는 관념적 개념이 도그와 캣에 상속받으면서 도그와 캣이 죽을 수 있다는 개념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런 게 실체화 관계고요. 연관 관계는 합성 관계 중에서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참조하는 관계가 연관 관계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펫이 있는 게 당연한 개념일 경우에 이런 객체 관계를 연관 관계로 작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너 클래스가 프로퍼티로 펫을 참조하고 있는 관계가 연관 관계입니다. 또 똑같은 연관이 있는 관계인데, 잠깐 쓰고 말 것 같은 서로 객체 간의 관계가 있어요.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잠시 동안 사용하는 관계가 의존 관계입니다. 예시를 보면 클래스 목걸이는 클래스 목줄은 클래스 펫에 사용이 되는데, 프로퍼티로서 목줄이 선언되어 있지 않고 함수 리시 맞나요?
유저 래쉬를 사용하면 그때 래쉬가 기체가 이제 인스턴스로 만들어지고 이 인스턴스의 컬러가 참조되면서 펫이 이 래쉬 기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로 참조되지 않고 한 함수에서 사용되고 마는 관계가 의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제의 연관관계와 의존 관계를 보면 상속 관계만큼은 아닌데 사실은 좀 강한 결합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너 클래스에서는 펫 클래스가 이제 연관관계로 있는데 펫 클래스를 가져올 때 여기 실제로 오너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될 때 펫의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되죠. 오너 클래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펫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펫 클래스의 유즈 리쉬 함수가 실행될 때 래쉬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유즈 리쉬의 함수가 끝나면 그때 이 래쉬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도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너와 펫이 다른 연관 관계를 가지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체를 강한 라이프 사이클을 자신이 조율하면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면 어떠냐면 이 펫과 래쉬 클래스의 속성이나 이제 함수가 변경되면 이 펫이랑 오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결합도가 높은 코드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객체를 교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어렵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너가 펫을 직접 생성하면 다른 종류의 펫을 추가할 때마다 오너 클래스를 계속 수정해줘야 하고요. 또 테스트가 어려운 거는 오너를 테스트하려면 항상 펫 클래스가 필요하고 펫을 또 테스트하려면 또 계속 래쉬 객체가 필요합니다. 의존성 주입은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객체를 주입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객체를 가져오는 거죠. 객체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받으면 그 클래스가 그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조율을 하네요. 외부에서 그 객체를 받음으로써 외부의 다른 존재가 내가 필요로 하는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조율하게 됩니다. 의존성 주입의 예시를 보면 방금 전에는 오너 클래스가 생성자를 함수에서 펫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프로퍼티로 주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오너 클래스의 생성자가 외부로부터 펫을 받아가지고 펫을 자기 프로퍼티 안쪽으로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똑같이 펫의 객체가 이제 오너가 소유하게 되고요. 이제 펫에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 속성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러면 이제 솔리드 원칙을 설명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합성과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설명이 좀 잊어버려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리드는 객체량 프로그래밍에서 유지 보수성과 확장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된 5가지 원칙의 앞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를 좀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리드 원칙은 로버트 C 마틴이라고 하는 엉클 밥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 개념을 만든 거고요. 이분이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 같은 유명한 책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솔리드 5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책임 원칙, SRP, 그리고 개방 펫의 원칙, OCP, 리스포스트 치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의존 역전 원칙,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 이걸 보아야겠네. 먼저 단일 책임 원칙인데요. 하나의 클래스에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입니다. 이게 함수를 다들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당연한 개념이겠죠.
함수가 하나의 동작만 해야 하는 것처럼 클래스도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예시를 보면 유저 클래스는 유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로그인을 실행하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또 유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함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이 한 객체에 몰려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책임을 여러 개로 나눈 모습입니다. 유저 클래스에서는 유저의 정보만 보관하도록 책임을 바꿨고요. 유저의 로그인을 하는 것은 어스 서비스라는 새로운 클래스에서 그 책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클래스는 또 유저 리포지토리 클래스로 새로 만들어서 그 책임을 분산했습니다. 분산된 책임들을 예를 들면 유저 서비스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객체들을 불러다가 사용하면서 이제 코드가 이제 분할되고 이제 객체들 책임이 분산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개방 폐쇄 원칙은 소프트웨어 요소, 클래스, 모듈, 함수 등이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확장하기 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게 개방 폐쇄 원칙의 목적입니다. 예제를 보면 또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액션 리포지토리에 구현해야 할 정책들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섹션 리포지토리는 인터페이스 섹션 리포지토리를 상속받으면서 여기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야 하죠. 섹션 서비스는 섹션 리포지토리를 의존성 주입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섹션 서비스가 섹션 리포지토리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존할 때 변수 타입을 보면 섹션 리포지토리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데 변수를 받을 때는 섹션 리포지토리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섹션 서비스는 섹션 리포지토리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섹션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참조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참조하는데 이제 이 변수에서 메서드들을 호출하면 그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이 호출돼요. 왜냐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데에는 객체 참조 주소랑 그리고 함수의 타입만 알면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가능합니다. 이제 섹션 서비스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섹션 서비스의 리포지토리 객체를 주입하는 데에서 어떤 리포지토리를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좀 넣을 수가 있어요. 뭘 말하냐면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참조하는 변수에서 함수들을 선언했잖아요. 이 함수들의 그리고 이 리포지토리는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상속해서 이거를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서비스에서는 실제로 리포지토리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오퍼레이션 타입만 참조해가지고 그 함수만 보고 호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리포지토리 객체는 생성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주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구현체를 보지 않고 인터페이스만 보고 실제로 주입하는 데에서는 자기가 이 인터페이스만 제대로 설계했으면 어떤 객체를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섹션 서비스에는 프리즈마로 구현된 리포지토리가 오든 타입 ORM으로 구현된 리포지토리가 오든 어쨌든 인터페이스 타입만 맞추면 그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리포지토리가 사실 어떤 클래스가 되든 이 서비스는 코드를 변경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변경에는 닫혀 있습니다.
이 리포지토리가 어떤 클래스가 오든 이 서비스는 연결될 코드가 없어서 변경에는 닫혀 있고, 그리고 이 리포지토리에 어떤 클래스가 오든 인터페이스 형태만 갖추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방에는 열려 있죠. 그러면 이제 타입 오버램이든 아니면 로우 쿼리를 사용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든 리포지토리만 만들어서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확장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인데, 하위 자식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 점점 개념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전 예제랑 똑같아요. 리스코프 치환은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자식 클래스가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예제에서 보면 레퍼지토리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죠. 인터페이스가 부모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로 선언된 변수의 그 자식 클래스인 섹션 리포지토리 클래스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구현되어 있으면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에 의존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분리해야 한다. 네, 이건 좀 쉬운데 그냥 인터페이스 설계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클래스들이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서비스 클래스들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제 상속받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서비스마다 중복되는 함수 타입도 있지만 여기 서비스마다 좀 유니크한 함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에서 그 형태를 다 잡아주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엄청 무거워집니다. 엄청 많아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터페이스는 작게 분해해가지고 각 클래스에 맞는 인터페이스로 쪼개서 설계하고, 그 중복되는 형태들은 또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으로 또 구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잘게 분해해가지고 사용하라는 게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존 역전 원칙인데, 고수준 모듈이 저수준 모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게 의존 역전 원칙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 똑같은 예제를 가져왔는데, 객체 간 의존성 주입이 섹션 서비스가 섹션 리포지토리를 의존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섹션 서비스는 섹션 리포지토리를 외부에서 주입받고 있어요. 이러면 섹션 리포지토리가 없으면 섹션 서비스가 사실 안 돌아가요. 이게 섹션 서비스가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있는 모듈인데도 불구하고 하위의 개념이 있는 리포지토리의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가 없으면 서비스가 안 돌아가죠. 의존성 역전 원칙은 이러한 의존 관계를 인터페이스로 역전하라는 겁니다. 섹션 서비스가 리포지토리를 의존하고 있지만 여기서 섹션 서비스가 섹션 리포지토리의 인터페이스를 의존하게 만들고, 섹션 리포지토리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게 돼서 한 방향의 이제 의존 방향을 이쪽에서 위로 이제 역전하게 되는 게 이제 의존 역전의 원칙의 개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예제예요. 결국에는 섹션 리포지토리를 그대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를 사용가지고 받으라는 게 의존 역전 원칙의 개념입니다. 이걸로 솔리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